자, 먼저 이제 야, 이제 여기 보니까요. 저희가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마지막 입시입니다. 다음 달에 있는 14기 입시에 대한 거를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년에 조기 입시 준비하는 분. 현재 고2가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이제 고1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 어떻게 저희가 입학생 400명, 면허 취득 100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도 이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저희가 치과 의사가 3명 나왔고, 그리고 약사가 25명 나왔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제 보내는 인원이 30명 남짓인데, 30명에서 많으면 40명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30명 남짓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사가, 이제 이번에 나왔던 약사가 2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6월 달에 항공 약사 예비 시험을 봅니다. 보통 이제 예비 시험 같은 경우는, 약 이제 6월 정도에 보고요. 항공약사 예비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만약에 항공약사 예비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본 시험은 다 통과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몇 년 동안 이제 몇백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떨어졌대요. 예비 시험에 통과하면 본 시험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비 시험 합격자는 15명 플러스 알파라고 적었던 건 뭐냐면 이제 면허증을 좀 늦게 내가지고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사람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놨고 더 늘어나면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압도적인 취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저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이 조기 입시 제도, 보통 우리가 한국어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보내는 인원 대비 남아있는 인원, 그러니까는 인풋에서 아웃풋까지는 약 95%입니다. 저희 100%는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5% 정도는 탈락을 하더라고요, 중간에. 그리고 여기 90%라고 하는 건 이제 약사 면허를 땄던, 그리고 5% 정도는 따지 못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한 90% 정도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은 우리가 보면요, 일본 약대 들어가기가 좀 쉬워. 그러면 다 들어갈 텐데 왜 안 들어갈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서 그런 궁금증이 있죠. 뭐 학비도 굉장히 좀 저렴하고 대부분 한국하고 좀 가깝고 좀 이제 그 근접한 거리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일본 약대에 왜 안 가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여기 있습니다. 유급률. 그래서 결국은 30%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을 갔어도 어떻게 갔어도 결국 살아남지 못하는 게 많다. 그래서 돈만 쓰고 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설계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90% 정도는 저희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90%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저희가 90% 성공률을 완성하는 세 가지 핵심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여기 선발할 때는요, 이과 역량을 먼저 봅니다. 저희가 이제 약대나 치대를 주로 중심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검증된 이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받아서 완벽한 사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을 시켜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뽑아 입학 전까지 완벽하게 훈련시켜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차이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통 이제 과거에, 뭐 지금도 이제 많이 보내고 있죠. 보통 이제 이재유라고 하는
일반 유학 시험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그럼 그렇게 보내는 거하고 저희 강남 스카이의 조기 입시 전형, 한국어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이 입시로 보내는 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이재유 입시 같은 경우는요, 일본어 어학 점수 중심으로 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조기 입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일본어는 당장 안 봅니다. 화학하고 생물의 전공 기초를 봐서 완벽하게 이 화학하고 생물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봐요. 자, 그리고 이재유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 알아서 해라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과거의 그런 성인의 기준보다는 조금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이라든지 향수병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내는 이제 이 전형은요, 팀 유학입니다. 같은 동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요. 선후배 관계를 만들어줘서 이제 이끌어주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유 일반 유학 같은 경우는 합격 후 방치되죠. 혼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학과 학원과의 양방향 케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의 모든 성적, 모든 학생에 대한 결과는 우리한테 와요. 졸업할 때까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어를 하고 부모님께 뭔가의 문제가 생기면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은 생존 확률이 한 2, 30%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90%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타임라인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기 입시, 이 한국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요, 보통 4월 달, 그리고 뭐 추가 보직 같은 경우는 6월 달,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가 있는 거는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번 정도의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대학에 어떻게 들어갈까에 대한 입시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 하느냐? 이제는 현지화 맞춤 위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일찍 시작하는 경우는 5월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5월부터 시작하려면 4월 달에 있는 조기 입시를 합격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제 좀 늦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있는 입시를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학 입학하는 게 이제 4월이니까 그 전까지 현지화 맞춤 위탁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 위탁 교육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 현지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와서 보통 한 2달 정도는 계속 교수님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수업도 해주시고 합니다.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교수님하고의 또 관계도 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교수님들도 미리 이제 알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입시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이제 준비하고 본거사 장기전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시험을 뭐 1월 달부터 3월까지 뭐 정말 정신없이 여기저기 일본 전국 투어를 다 하죠. 돈은 엄청나게 깨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불합격됐을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또 1년 더 해야 돼요. 자, 그 일을 아주 참 너무 힘들게 하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기 입시 전형,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4월 달 입시나 6월 입시 또는 맨 마지막에 추가 모집을 하는 8월 입시 합격했을 경우는요, 더 이상 학교 합격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그럼 이제 대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학업을 몰입하는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대학을 이제 합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자, 만약에 이제 학교를 여기저기 합격했으면 어느 학교를 내가 갈까를 고민을 하는 행복한 고민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냥 대학교의 준비만 쭉 하다가 입학을 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대학을 위한 공부를 계속 하다가 뭐 수능도 봐야 되죠. 이재유도 봐야 되죠. 여러 가지 슬럼프도 오게 되죠. 학업 결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시 피로, 우리 같은 경우는요, 입시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입시 지옥인 고2, 고3 과정 2학기를 완벽한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보내면서
어떻게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까, 어떻게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할까를 고민하고 이제 있게 됩니다. 모든 이제 입시가 여름 전에 이제 끝나니까 엄청 행복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결과는 미리 준비하고 갔던 학생들이 월등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유급도 없이 본과를 탄탄하게 통과하는 압도적인 비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3년 동안 만들어냈던 성과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사립약학대학교, 일본에 있는 사립약학대학, 사립약학대학에서 어 이제 여기 68개의 사립약학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년제 사립약대인데요. 여기에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대학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뭐 돌아가서 이제 의료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이 우리 학교에 몇 명이 있어요를 발표하는 건데요. 주로 3학년을 봅니다. 중위 값이죠.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입학을 했지만 2학년 때 유급하거나 뭐 1학년, 2학년 때 유급해가지고 3학년까지 못 올라오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빼고 그럼 3학년까지 올라온 인원이 몇 명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느 지역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외가 있어요. 외국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여기 이제 한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도 있고요. 뭐 아메리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요 자료를 보면요. 몇 명이 입학했냐가 아니고 몇 명이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냐를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통 일본 약대에요. 유학생이 약 1년에 1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100명이요. 굉장히 많이 오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딱 봤더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인원을 봤더니 4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반 정도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3학년까지 올라오면서. 그런데 이제 저기 좀 재미있는 게요. 한국인 유학생들을 볼게요. 보통 한국에서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많이 간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국인이 아닌 유학생, 여기에 지금 3학년까지 올라왔던 학생이 총 49명인데요. 그 중에서 한국인이 아닌 유학생이 8명입니다. 뉴질랜드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 뭐 미국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인이 아닌 유학생들이 이제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국이라고 표시된 거는 이제 이건 조선입니다. 조선족.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약간 그 조총련 계열의 이제 그런 경우인데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표시했던 이런 경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딱 보니까 강남 스카이 학원 저희 쪽에서 보낸 학생들은 3학년까지 올라오는 학생이 32명입니다. 거의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기타 대학에 있는 한국인 재학생들은 9명이에요. 9명. 그러면 이제 뭐 역사 안에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요. 한국인 유학생 10명 중에 8명이 강남 스카이 어학원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기 입시 전형. 그러니까 한국어 특별 전형을 통해서 올라간 인원이 10명 중에 8명입니다. 그 인원들이 살아남아서 3학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요 웹페이지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과학 기본기를 먼저 보는 거죠. 과학 기본기.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인지, 가서 약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인지,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뭐 일본어를 잘하면은 갈 수 있잖아요라고 하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의대나 약대, 한국어 못해서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한국어는 당연히 기본 되는 거고요. 이과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적인 성향을 먼저 보고 그 학생들한테 일본어를 입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가 요 강남스가여관에서 계시는 일본 분들만 약 한 20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 이제 저하고 우리 이제 안 박사님하고 딱 둘만 한국 사람이고 여긴 다 일본 분들입니다. 일본 분들이 모든 과목을 이제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 전까지 저희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독한 선행학습을 하고요. 근데 이 선행학습을 저희가 막 몰아쳐서 하는데 사실 학생들은 그렇게 이제 부담은 없습니다. 왜 부담이 없냐면 대학 입학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단지 대학교 1학년 과정 공부, 1학년, 2학년 과정 공부를 하기 위한. 그래서 유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큰 부담은 갖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학 후에는 이중 관리 책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출결,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어떻게 학생이 학교에 지내고 있는지를 계속 학교로부터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교마다 강남 스카이어학원 출신의 학생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이제 교수님들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와 학교하고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케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학생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면요. 부모님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전화가 안 돼요. 핸드폰 계속하고 카톡 했는데도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했던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바로 학교에 연락하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거 안심하고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부모님으로부터는 뭐 아주 그냥 안심하고 맡기면 됩니다. 그런 이제 유학생활 할 수 있게끔 한국만큼도 그렇죠. 한국보다 더 편안하게 이제 유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방향 페이스메이커, 이건 빈도노 모니터링, 요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스카이 출신 약사들이 10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한 24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선후배 연계 네트워크가 강해요. 그리고 약사 선배와의 멘토링 매칭도 됩니다. 자, 이 멘토링 매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성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멘토링 붙여서 매칭을 해서 대학교 1학년 성적을 끌어올립니다. 아니면 이제 입학하기 전부터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핵심 정보 대물 되게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서 시험 문제를 나올지, 이 교수님의 성향이 어떤 건지, 시험 문제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족보, 뭐 이제 치바고학대학 같은 경우는 저 13년치의 족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어렵다, 쉽다의 개념이 아니고 하냐, 안 하냐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뭐 유급 방지 조절. 저희가 이제 계속 학생들을 성적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되면 유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제 부모님하고 모니터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입학 후에도 졸업할 때까지 아주 특별한 케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대학에서는 이제 유학생 전담 부서가 있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착 지원,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견할 때 유기적인 연락을 합니다. 뭐 지난번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학생이 저녁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밤늦게 버스를 내리면서 버스 문에 뭐가 걸렸는지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119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바로 이제 거기 이 담당 직원이 병원에 같이 가셔서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을 잘 케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또 바로 연락드리고 안심하고 이제 물론 치료 잘 받고 퇴원했습니다만 안심하고 이제 유학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홀로 유학이 아닌 팀 유학입니다. 중도 탈락자가 나오지 않는 강력한 이유. 자, 이거는 아마 혼자 가면 되게 좀 외롭잖아요. 근데 이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배들이 다 약소가 돼요. 대부분 거의 다 됩니다. 예, 한5% 정도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약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하면 잘만 버티면 약소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심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가족과 같은 동기가 물론 이제 있고요. 정서적인 부분.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한다든지 뭔가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건 시험 기간에 기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공유하고요.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고 어떤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으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슬럼프를 이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낼 수 있죠.
아마 이제 투자 대비 효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 절감. 아마 일본 유학 간다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줄 아시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거의 한국에 있는 대학 보낼 정도 아니면 오히려 덜 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30명이 이제 작년에 여기서 공부하고 올해 30명이 일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30명 중에서 절반이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이 학생들이 이제 받은 장학금이 약 7,200만 엔을 받았습니다. 한 7억 2천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 금액을 학교로부터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뭐 드물진 않고요. 우리가 이제 누적 장학금 70억 원이라고 썼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받아서 일본 들어가기 전에 장학금을 받아서 들어간 총 금액이 70억을 넘었습니다. 아마 대단한 성과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로 보고 아주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대학마다 강남스카이의 성적을 또 보고해야 되니까 교수들도 부담을 갖고 있어요. 잘 써가지고 보고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컴플레인을 제공하면 제시하면 또 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강남 스카이 어학원 출신들은 좀 이제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 대학에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조사해 보시면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여기 조기 입시하는 대학들 중에서요, 보통은 30에서 50%의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비 감면 혜택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씩 내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급을 한번 하거나 좀 어려우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되니까 난 이 적성에 안 맞나 봐. 그러고 이제 그만두죠. 근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급 없이 쭉쭉 올라가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학교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 이렇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볼게요. 과정을 보시면요. 먼저 조기 입시에 먼저 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 교육을 받고요.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는 먼저 일본 약사 면허를 따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보통 2월 달에 일본 약사 면허를 보고 결과가 3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6월 달에 한국에 와서 예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면 또 한일 양국의 면허를 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출신 중에서는 한 절반 가까이가 양국 면허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요, 유학 실패율이 극히 적고, 현지 대학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이번 마지막 기회죠. 내년 4월 달에 입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자, 이거는 이제 현재 고3 이상이어야만, 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사키 국제대학입니다. 나가사키 국제대학입니다. 나가사키 국제대학인데요. 어, 이제 나가사키 국제대학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는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험은 8월 22일에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수학하고 화학이고요. 그다음에 조사의 대학입니다. 조사의 대학 동경 쪽에 있는 대학이죠. 이거는 8월 23일 날 시험을 봅니다. 화학하고 생물을 보고요. 제1약과대학 이거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아주 한국하고 가까워요. 그다음에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10분이면 학교에 갑니다. 아주 정말 로케이션 아주 훌륭한 학교죠. 여기는 시험이 8월 29일 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화학하고 생물입니다. 그다음 호쿠리쿠 대학 시험은 이제 8월 30일 날 있고요. 수학하고 화학 시험을 봅니다. 그다음에 치바고학 대학 이번에는 이제 편입학만 뽑아요. 진입학은 어렵고요. 편입학만 뽑습니다. 대학교 2학년 이상. 단지 이제 이공계열이어야 돼요. 이 학생들은 여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화학하고 생물 이렇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원서 접수는 7월 27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중복 지원해도 되고요. 중복 지원해서 여러 개 합격하면 언제 결정을 하면 되냐면 11월 달까지 어느 대학에 갈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저희가 대학 하나하나에 대한 특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나가사키 국제대학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후쿠오카까지 1시간 정도 걸리죠. 후쿠오카에서 이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나가사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이 있고요. 지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저는 이 역이 있으면서 이제 지지는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는 특징적으로 한국인 유학생이 이제 저희가 38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번에 한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만 이제 합격했으면 100%였는데 이번에 한 명이 떨어져서 13명이 시험 봤는데 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점수가 3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되게 좀 아깝죠. 그리고 이 중에서 절반은 이번에 이제 EB 시험 합격한 사람까지 합해가지고요. 절반 정도가 한국 약사국시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 특징은요, 수업료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추천드리는 게 이번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봐서 이번 시험에 바로 결정이 되는 게 요겁니다. B냐, C냐입니다. B냐, C냐. 자, A는 당장 결정은 안 되고요. B하고 C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이번 시험을 봐서 4월 달에 보는 시험이 보통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봤었고, 6월 달에 봤던 시험에서 한 명을 뽑았습니다. 한 명을 뽑았고, 8월 달에는 아마 몇 명 응시할지 모르겠는데,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딱 찍힙니다. B, C. 이게 이제 뭐가 좋으냐면, B가 되면요. 한 학기 수업료가 54만 원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는 한 8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죠. C의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이 스카이 출신은 전부 다 C1으로 줍니다. 단 이제 일본어 능력을 이제 맞췄을 경우 해당하는데요. 그것만 해도 수업료 감면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 400만 원 정도 1년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B로 이번에 됐을 경우는요. 위탁 교육이 끝날 때쯤 돼서 1월 달에 A로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을 봅니다. A는 지금 안 줘요. 지금 안 주고 1월 달에 있는 시험에서 B는 A로, C와는 B로 갑니다.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특별 추천 B에서 A로 올라가면요. 수업료 부담이 확 줍니다. 그죠? 한 학기에 27만 원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250만 원입니다. 한 학기에. 한 학기에 250만 원씩 내고요. 그다음 물론 이제 입학금은 이때 한 번만 내고 입학할 때 한 번만 내고 마는 거니까 대학 다닐 땐 이렇게만 내면 되죠. 학생 지원비만 이렇게 보험료나 세미나 비용은 한 8만 원 정도 나오지만 수업료는 한 250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저희가 특별 추천 면제 A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던 학생의 경우는 현재까지 이제 7명이 이제 들어갔었고요. 들어가고 이제 7명이 나왔는데 이 7명은 전부 다 스트레이트로 한국 약사국시까지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저희가 볼 때 이번에 B로 갔다가 만약에 이제 A로 이 학생이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스트레이트로 한국 약사까지 바로 다 딸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사이 대학 약대가 한국인 유학생을 뽑는다라고 해서 이거 데일리팜에 얼마 전에 나왔던 신문입니다. 저하고 조사이 대학 총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악수하는 이제 사진이 데일리팜이라고 하는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동경에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동경에 학교가 있거든요. 동경에서 이제 만났는데 뭐 이분이 저 보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계약부터 하자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안 들어보시고 어떤 설명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계약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강남 스카이학원이 어떤 곳인구나라고 하는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유학생을 받으면 확실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미리 아시고요. 무조건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처음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동경 외곽에 있는 학교를 좀 보냈었는데, 예, 이제 물론 동경 생활권이라 조금 이제 학비라든지 생활비가 좀 비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바이 대학이 어떤 데입니까?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제약사와 이제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 아주 뭐 우리로서는 한 한양대 정도 위치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제 입시는 이렇게 됩니다. 8월 23일 날 처음 보는 입시고요. 그리고 화학 생물을 보고요. 한국어 번역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약과대학. 이거는 후쿠오카 중심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갈 때는요, 아마 한 제주도 가는 정도 시간. 어쩔 때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떠가지고 후쿠오카까지 갈 때가 한 시간도 안 걸리는 때가 있어요. 40분 걸리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비행기 내려서 이제 공항에서 바로 나가자마자 택시 타면 10분이면 갑니다. 아주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비행기 값이 싸면 이제 주말에 한국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주 이제 로케이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슬세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슬세권. 슬세권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슬리팍 끌고도 학교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일본 약사국시 시험 고사장이기도 하고요. 여기 출신이 우리 전다연, 다연이가 이제 여기를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지금은 이제 여기를 졸업하면 바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고 싶니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대학에서 나와서 동경대에서도 오퍼가 오고요. 교토대에서도 오퍼가 왔는데 여기서 가까운 데가 큐슈대거든요. 큐슈대 의과대학에서 지금 의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면허까지 이제 패스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대학원에서 이제 많이 받으니까요. 보통 이제 연구원들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연구원은 학부만 맞춰가지 안 됩니다. 대학원을 가야 돼요. 그럼 대학원을 가려면 좋은 대학원을 가야 되겠죠. 좋은 대학원은 어떻게 가야 돼요? 학부 성적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은 대학에 내가 가가지고 일본에 정말 의대 떨어지고 온 애들하고 열심히 PT키면서 해가지고 성적 올리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보다도 정말 내가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좀 이제 만만한 대학에 가셔서 그래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GPA가 올라가면요 좋은 점수가 나오면 좋은 대학 동경대, 교토대, 큐슈대 이런 데에 가셔서 의학 박사, 약학 박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원 할 수 있고요. 또 대학 교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현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학 교수를 목표로 지금 박사를 의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후년이면 졸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쿠리쿠 대학 약학과입니다. 여기도 아주 역사가 오래된 아주 좀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8월 30일 날 시험을 보는데, 일본 가나자와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약 3천 명. 약사 배출은 여기서 약사가 배출된 인원이 현재까지 한 10,000명 가까이 약사를 배출했던 되게 좀 오래된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우리도 강남 스카이에서 학생을 받고 싶어요라고 해가지고 특별 혜택, 강남 스카이 출신은 특별 혜택을 줍니다. 일반적인 수업료는 217만 엔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출신들은 학비를 30% 정도 감면해 줍니다. 입학금 전액 면제, 수업료 연간 450만 원 정도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비는 1년에 85만 5천 엔 정도. 하루에 아침 저녁을 줍니다. 주변이 이제 그렇게 좀 시내권인데도 불구하고 방값이 좀 쌉니다. 그래서 한 3만 엔 정도면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학교입니다. 정말 강남스카이 이 출신들을 막 받으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원래 없던 이런 학비 감면까지도 이번에 만들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치파과학대학 약학과입니다. 아주 많죠. 아주 많고요. 우리가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한 120명 정도 들어갔다가 지금 49명이 졸업했죠.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일본 약사국시가 9명 합격했고요. 그중에서 한국 약사국시는 이번 예비 시험이지만 5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 그러면 치과과학대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압도적인 경제성이에요. 자, 여기에 합격하기가 물론 전부 다 합격하진 않고요. 이번에 보니까 한 50%만 합격을 시키더라고요. 응시자 대비 50% 정도만 합격을 시켰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 합격생들은 무조건 50% 장학금이 붙습니다. 6년간 수업료 50%. 이것만 해도 1년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는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입학금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 그 하나로는 한 4천만 원 정도 상당히 입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합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합격을 하면 장학금은 다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입시 준비반 이제 개강은 7월 18일 합니다. 물론 한 달밖에 안 남아서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4주 단기 완성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강도 하고요. 동영상 강의도 주고요. 하고요. 그다음 녹화 영상도 제공해 주고요.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반드시 합격을 시키자라고 하는 목표로 저희가 7월 18일 날 개강을 해서 한 달 동안 딱 몰아서 준비를 합니다. 아마 이제 뭐 여러 번 시험을 떨어졌던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수업료는 115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많이 아마 접수하진 않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꼭 이제 하셔서 합격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기 준비반 말씀을 드릴게요. 15기 준비반. 자, 이거는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2 또는 현재 고1 둘 다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하는데요.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달에 있는 조기 입시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1의 경우는 뭐 해요라고 하는데 고1은 일본어를 좀 탄탄하게 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강남 스카이어학원 같은 경우는 대학을 합격을 해야지 저희한테 와서 위탁 교육을 받지만 일본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30% 50%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1의 경우는 이제 미리 좀 준비하셔서 일본어 능력을 한 N2 정도까지 따거나 아니면 N1까지 따가지고 50%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아주 좀 좋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나의 진로는 약사입니다. 아니면 치과의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하셔서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년 4월 달에 시험 실시 예정인 대학입니다. 첫 번째로 나가사키 국제대학 약학과. 여기는 내년 시험 4월 달에 시험 딱 보는 걸로 장학생 C냐 B냐가 정해져요. B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금액이 크고요. B는 A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장학금이 들어있는 이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해도 의료대학 약학과, 북해도 의료대학 치학과, 그 다음에 동경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조사의 대학 약학과, 그 다음에 일본 약과대학 약학과 여기도 이제 동경 근처에 사이타마 현에 있습니다. 동경에서 이제 지하철로 쭉 가면 우리로서는 한 분당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게 일본 약과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의료대학 약학과 여기는 이제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장학금을 아주 많이 주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다음 호쿠리쿠 대학 약학과 나는 특별한 케어를 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호쿠리쿠 대학 약학과를 응시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데 집에서 가까운 데가 좋아요라고 하면 제일약과대학 약학과 비행기 한 번 타서 물론 비행기 값이 좀 쌀 때는 아주 뭐 싸더라고요. 그래서 다닐 수 있습니다. 제일약과대학 약학과는 뭐 만약에 집이 서울이라면 서울이나 부산 아니면 뭐 이렇게 대구 이렇게 해서 후쿠오카에서 비행기 편이 있어요라고 하면은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학교가 제약과대학 약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배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출 문제가 많아요. 족보도 많이 필요해요. 대학 좀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나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럴 경우는 치바과학대학 약학과입니다. 치바과학대학 약학과는요. 한 절반 이상이 아마 서른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조금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좀 많이 다니는 그런 대학입니다. 아마 이제 그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한국의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가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사 면허만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는 것만 재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공부해서 면허 따는 게 목표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치과과학대학 약학과는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물론 반값 등록금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를 다 합격을 했다. 다 합격한 경우는 아주 좀 드물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 몇 개 지원을 해서 여기는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토일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지원을 해서 여기저기 합격했는데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요. 합격증을 가지고서 있다가 위탁 교육이 끝날 때쯤 끝나기 전엔 11월 달에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에 있는 여러 가지 성적을 학교에 보냄으로써 이제 그 학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를 잘 몰라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년 4월 달에 합격을 하게 되면요. 7월 달에 약 한 열흘 정도 기간으로 일본에 있는 현지 대학들을 다 방문을 합니다. 자기가 붙었던 대학 위주로 방문을 해서 교수님들 만나보고 학교 선배들 만나보고 학교도 한번 탐방해 봐서 나 이 학교가 마음에 들어요라고 하는 어떤 뭐 본인의 맞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교를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맞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초이스하면 됩니다. 근데 11월 달에 어떻게 초이스할까요? 그때도 좀 헷갈려요라고 하는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10월부터 이 각 대학 교수님들이 이 강남 스카이 학원에 오셔서 대학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하시고 학생들 만나고 학부모 만납니다. 그래서 결정은 그때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시험에 최대한 많이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언제 시작하느냐? 요 시험 준비반은 1학기 과정. 저희가 이제 7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주 진행을 합니다. 이게 1학기예요. 그 다음에 11월, 10월, 11월, 12월 해서 초까지가 저희 이제 2학기 과정. 그래서 파이널 과정이 1, 2, 3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제대로 이수하셨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부 다 합격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여러 대학에. 그래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12주 동안 화학은 48강, 생물은 24강, 일본어 24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줌 실강은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시간표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본어 수업은 이제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월 수업료는 이렇게 되고요. 화학 생물만 듣고 싶어. 일본어 나중에 들을래요? 그럼 일본어 나중에 들으셔도 되고요. 일본어까지 같이 들을래요?라고 하면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월 수업료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기말 평가를 한번 실시하고 한 학기를 또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기 입시 준비 과정은 3학기로 돼 있어요. 1학기, 2학기, 3학기. 3학기가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체계적인 과학 수업, 일본 학습, 실시간 줌 관리, 그다음에 동영상 녹화 강의까지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서 90%에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입학생 400명, 그리고 치과의사 약사 면허를 100명을 돌파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마 왜 이쪽 의료인의 길로 가려고 할까요? 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의사, 약사들은요, 정년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걸 했었어도, 좋은 기업에 취업했었어도요, 정년이 있습니다. 나이가 50 정도면 슬슬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정년 60세, 65세에 나와도 그다음 옆에다가 약국 차리면 됩니다. 네. 평생,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일본 약사가 또 특징이 뭐냐면요. 일본에서 일하다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약사 면허가 있으면 동남아에서도 이제 의료행위가 가능해요. 전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말 아주 아주 좋은 키를 여러분한테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8월 달에 입시를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부원장님 이제 문자로 연락을 해주시면 8월달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 날 개강하는 내년 4월달 조기 입시 준비반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로 주시거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는데, 긴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네네. 예. 예.